부활 꿈꾸는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 네. 누구냐 넌? 그 낙지 먹는 그거. 그렇죠. 이거 아는 것 자체가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올드보이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영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렇죠. 네. 네, 정치권 올드보이들 얘기인데 먼저 제가 준비한 백브리핑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예. 김무성 전 대표 15대부터 내리 6선 집권 여당 대표 지내며 대선 주자 반열에도 올랐지만 총선 과정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하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죠. 이후 탄핵 거치며 마치 이 장면처럼 정치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무성대장 본능은 여전한 듯 다시 국회 들어가서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다. 민주주의 질서를 좀 잡아가지고 이 좀 민주주의를 복원해가지고 정치의 품격을 다시 좀 올려놔야 돼. 오랜만에 본 얼굴이네요. 그 영상 중간에 좀 유명한 장면도 나왔죠. 이거 샥. 그렇죠. 네, 미는 노루 거. 패스. 네. 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오는 총선에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앞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70세 70 이상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올해 51년생.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만으로 72입니다. 둘, 예.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 많아도 뭐 할 능력 있으면 하면 되지라는 거긴 한데 어쨌든 자기 발언을 뒤집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비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명분이 네. 뭡니까? 뒤집은 명분이? 명분이 좀 여러 가지 나열을 해줬는데 네. 그중 하나가 요즘은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니까 나도 뭐 방금 이갈 기자 말한 네. 것처럼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후배들이 너무 정치를 못해서 내가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정치적인 지도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선거를 많이 치러본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나가야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뭐 많이 치러본 것도 맞고 경륜이 정치권에서는 많은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지금의 어떤 모토와 맞느냐, 정치권에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많이 요즘 들리는 목소리가 정치 좀 바꿔야 한다, 좀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대적 흐름과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건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 취임한 이 X세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혁신과 쇄신 의제를 좀 선점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예. 예를 들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확 줄이자 뭐 이런 등 의제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다선 국회의원들이 다시 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라고 나오면 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회귀로 비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앞서 올드보이들이라고 했는데 여러 명 있나요? 네, 김무성 전 대표만이 아니라 이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은 6선 6번 국회의원을 했지만 나이는 3살도 많은 이분도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준비한 영상 볼까요? 네. 피닉제라고 혹시 들었어요? 들어봤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과분한 별명이죠. 정치적 위기 때마다 기사회생, 정치계 불사조라 불리는 이인재 전 의원. 1987년 입문해 37년 정치 인생에서 무소속 포함 소속된 정당이 약 20곳인데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6번 출마해 모두 당선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정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 민주당계 보수 정당을 넘나들며 출마해 모두 살아 돌아왔고 그렇게 6선 의원이 됐습니다. 피닉제라고. 네. 유튜브에서 지금 후배 정치인이 너무 못한다는 김무성의 말은 공감이 되네요라고 GM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근데 어제 그 한 후배 정치인은 네. 선배 정치인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선후배 갈등인가요? 아무튼 그렇죠. 아까 우리 영상에 피닉제 네. 죽지 않고 살아오는 불사조. 그렇죠. 근데 무조건 선수가 높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또 못 나오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니 지금 보시는 어르신 시청자분들은 또 그렇죠. 화가 나시면 하죠. 그것도 뭐 역차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근데 이번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이 55년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으로 68세, 68 그 이상은 공천을 안 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있었는데 사실 소문이죠. 그런데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이로 이 커트라인을 정하게 되면 예. 뭐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죠. 좀 역차별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고 때마침 어제 이 국민의힘이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했는데 이 요약을 하자면 이 중진 물갈이 신호탄이다. 이렇게 딱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 평가를 해요. 예. 이 평가를 하면 하위 10%,
하위 10%는 아예 공천을 안 주겠다. 그냥 컷오프를 해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한 7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하위 30% 이하는 이제 경선을 갔을 때 득표율에서 20%를 깎겠다라고 이제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역시 한 18명 정도가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이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3번 이상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은 예. 15%를 경선 득점에서 깎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하고 또 평가 결과가 30%에 들면 예. 어떻게 되죠? 35%가 이제 경선 점수에서 깎이게 되는 거죠. 그 영남 지역 생각해 보면 거기에 좀 이게 터줏대감처럼 오래 하신 그렇죠. 분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에 다선 네.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 뭐 나이로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영남 지역, 뭐 대구, 경북, 부산 뭐 이런 지역에 이제 3선 이상이 많은 만큼 타깃이 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이렇게 이제 중진들을 페널티를 준다면 이제 또 인센티브를 주는 후보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통 여성, 청년 등의 이제 가산점을 준다는 건데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만 34세 이하.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되네요. 네, 안 되는, 네, 만 14세 이가 기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34세 이하 그리고 처음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 20%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좀 파격적인 혜택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한테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행정관들 중에 좀 젊은 행정관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참모 출신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의 그 공천 기준은 영남의 중진을 물갈이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4선 이상의 중진들 만나기로 했죠. 약간 민망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아마 4선 이상들하고 점심 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4선 이상이 국민의힘에 한 10명 좀 됩니다. 10여 명 됐는데 사실상 앞서 말하는 공천 룰에 맞춰보면 네. 15%를 깎이게 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특히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좀 눈에 띄는 의원이 전직 당 대표였던 김기현 전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예. 사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돌면서 막 지방 사투리도 막 하면서 여기와 인연이 있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국 다니면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김기현 전 대표 지역구인 울산시당 행사는 못 갔어요. 뭐 다른 일정이랑 겹치기도 했고 좀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 일부러 피한 건 아니고요. 네, 당에서는 이제 다른 일정과 조율을 겹쳤다. 못했다. 아하. 네, 못했다라는 거고. 예. 사실 근데 지난주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사실 울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울경. 근데 그런데도 이제 굳이 그 지역을 가지 않은 걸 놓고서 좀 직전 당 대표다 보니까 좀 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 대표직 내려놓으면서 네. 난 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이 지역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막 문자까지 보내가면서 난 출마의 울산, 의지를. 네, 나는 울산에서 지역구 의원 할 거다. 라는 의지를 예. 내비쳤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진 의원들 좀 감산하겠다, 좀 희생해달라라는 당의 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 네. 오늘 점심 아까 이가 기자 얘기했지만 좀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지 좀 주목이 돼요. 좀 소화 잘 되는 메뉴를 골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떤 좀 워딩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이제 올드보이의 기유한 사실은 민주당 쪽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민주당에서 혹시 뭐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박지원 전 네,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이 네. 이 5선에 도전을 하는데 예. 그동안 해왔던 목포가 아니라 이제 고향 해남 완도 쪽으로 이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고 네. 또 과거 이제 통일부 장관 지냈던 정동영 전 장관도 네. 이 전북 전주에서 역시나 5선 도전에 선언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미 5선을 지냈던 이 기종걸 전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바꿔서 정치 1번지 이 종로에 나서겠다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분도 좀 관심이 되는데 이 당 대표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다르크. 네, 네. 출마는 할 것 같아요. 출마는 확실시 되는데 지역구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이 내리 5선을 했던 지역구가 광진. 광진을입니다. 광진을인데 고민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 지역구 고민정 의원입니다. 민정의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그렇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는데 예. 그렇진 않고 네. 네. 이 장관을 하면서 사실상 좀 후배한테 지역구를 물려준 모양새긴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내가 가서 내 지역구니까 내가 나갈래 라고 하는 건 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종로 등등 서울 수도권 여러 지역을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원이 있는 곳이니까 고민을. 그렇죠. 재밌네요. 네. 고민하지만. 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가 나이를 검색해 보니까 42년생. 약간
여든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희 전 삼성 선대 회장 그런가요? 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도 동갑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정치 구단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선 의원,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르신 의원, 네. 노익장을 발휘하는 그 이유가 국회에는 또 약간 그들만의 리그, 꼭 요거 해보고 그렇죠. 싶은 그 자리가 있잖아요. 네. 뭘까요? 저 알아요. 국회의장. 국회의장이죠. 네. 당연히 내가 할 만큼 이제 선수가 채웠으면 음. 목표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삼권 분립 체계에서 입법부 수장, 뭐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국가의장설 2위 상당히 권위가 있는 자리죠. 네네. 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또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맡아온 게 좀 관례입니다. 물론 예. 본회의에서 투표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추대를 해왔고 예. 투표는 좀 형식적인 절차이긴 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 21대 국회도 최다선 의원이 6선이었는데 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전반기를 했고 5선 의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네.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지금 현재 지금 하고 국회의장이죠. 네, 차례로 맡았는데 앞서 20대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이기고 제1당이 됐거든요. 네. 그럼 당시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에 있었던 게 아니라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최다선 의원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최다선이긴 하지만 일당이 되지 못했잖아요. 예. 다행히. 관례 한석 차이로. 비춰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국회의장을 못하고 당시에는 정세균 이 문희상 의장이 네. 차례로 국회의장을 했었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7선, 8선, 9선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되기는 어렵다. 네. 그 부분도 한번 나중이지만 지켜볼 만한 재밌는 네.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